자, 그래서 자립생활이 이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우리가 장애인들을 그냥 도와주기만 하는 거하고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애들을 키울 때 고기를 줘, 고기를. 근데 유대인들은요, 고기를 절대 안 줍니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그래서 네가 잡아먹어. 이렇게 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한국 사람은 그냥 고기를 그냥 아예 잡아다가 그냥 해주고 그것도 가시까지 막 발라서 그냥 막 입에다 넣어주고 그러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고기 잡는 방법 가르쳐주고 끝이요. 그럼 나머지 쥐들이 알아서 잡아먹어야 돼. 그러니 이 생활 능력이 한국 사람들은 지금 생활 능력이 없잖아요. 대학교에서 서울대학에서 수석을 졸업해도 미국에 가서 2년 버티다가 들어오더구만. 아니 그렇게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버텨내야 되고 거기서 잘 적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근데 그 미국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뭐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한국으로 왔다 이거요. 지금도 보니까 빈둥빈둥 되더라 이거요. 그러면 이게 무슨 서울대 수석이야?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 수석할 때 엄마가 고3 되니까는 그냥 그때부터 왕자님이야. 그 왕자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2 되니까 엄마가 이제 시험을 치러야 돼. 이제 1년 후에는 이제 엄마가. 그래갖고 엄마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자다가도 눈 뜨면 과일 깎아다가 그냥 홀래 또 그것도 소리 내면은 또 저기 그 우리 애 공부하는데 지장 받을까봐 까치발 들고 살살 가가지고 문 열고 그냥 조용히 그냥 저기 과일 갖다가 집어넣고 또 조용히 문 닫든지 안 닫든지도 모르게 그렇게 막 나오고 고3이다. 그러면 엄마가 모든 것은 다 전패야. 이제 뭐 친구가 있어도 니들은 이제 1년 후에 보자. 이렇게 하고 엄마가 친구도 안 만나고 그 아이에 대해서 막 올인하잖아요. 올인하고 또 더더군다나 서울대를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야? 서울대 아니더라도 올인하는데 또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수능 때문에 얼마나 밖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수능을 보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막 수능 보고 막 까가지고 잠도 안 자고 1시간마다 자다가 또 뭐 이것도 뭐 저기 그 알람 맞춰놓고 또 1시간 있다가 또 과일 까고 또 자다가 또 그래갖고 그냥 하룻밤에도 그냥 몇 번씩 과일 갖다 주고 말이지. 그게 엄마 아니야. 그게 엄마. 그래서 엄마를 보면 합격이야. 근데 자식은 합격을 못 하잖아. 점수가 안 좋잖아. 엄마는 점수가 좋은데. 근데 엄마가 또 수능 보면 집에서 그냥 보고 알아 그러면 되지 뭐. 학교까지 갔다가 또 엿까지 갔다가 막 그 기둥에다가 막 붙이고 아유 그거 나눠주지 그냥 거기다가 막 붙이고 또 엄마가 그냥 추운데 말이야 밖에서 떨고 그 수능 끝날 때까지. 집이 오면 되잖아. 그냥 집이 왔으면 됐지. 데려다 줬으니까 뭘 데려다 줘. 지가 알아서 가면 되는 거지. 그 엄마가 그냥 밖에서 그냥 떨고 그냥 막 그렇게 해서 애 나올 때 되니까 1시간 2시간 전서부터 막 그쪽 아래 쳐다보고 우리 애가 지금 뭐 한 번 볼까 막 엄마가 이랬는데 수능 점수가 150이 나왔다.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절망을 하겠어. 응? 그래서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발달을 할 때는 그때마다 이 숙제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과제를 잘 도와주면 자립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과제 없이 탁탁 넘어가면 아무리 장애인이라도요 과제가 없으면 굉장히 인격이 훌륭해요. 근데 과제를 잘 못한 사람은요 인격이 훌륭하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 발달 과제를 완벽하게 그때마다 끝낸 사람이 인격이 좋은 사람이고 사회생활에서 앞서가는 사람이고 사회를 지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 과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자, 내가 이제 뭐 구강기 때 그거 한 개, 그 많은 중에서 한 개만 예화를 들어도 바로 그렇잖아요.
또 그 구강기 때 이게 엄마가 막 그렇게 그 제대로 젖을 안 주면 이 아이는요 그냥 이렇게 나중에 성장을 했어도 밥을 먹잖아. 그럼 밥을 먹은 반찬 맛있는 거 있잖아. 그 반찬 맛있는 거 있으면 골고루 나눠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자기는 그냥 바로 그냥 맛있는 거에만 꼽아가지고 그냥 계속 퍼먹으니까 남이야. 뭐 먹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 거야? 구강기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오. 그냥 구강기 때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사람은. 그러니까 힘든 거야, 안 힘든 거야? 인생이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발달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기대를 하지 말란 말이야. 틀렸어. 기대를 하시나 본데 그렇게 키워놓고 뭘 기대를 하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장을 해갖고 요즘에 아이들이 부모 안 모셔요. 부모 용돈도 별로 안 줘요. 그럼 지가 알아서 써야 돼. 그럼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써? 근데 저 기초노령연금 다 30만 원 타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참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희 기관에도 우리가 수급자가 100여 명 되지만 그 용돈을 받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다는 거. 참 서글퍼요. 자녀들한테 용돈을 받는 부모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참 굉장히 서글프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95% 속에 안 들어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 요즘에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무서우니까 말 못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만만한 게 딸이잖아. 그래서 딸 보고 애미 용돈 좀 줘라. 그러니까는 딸이 엄마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엄마까지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 요게 지금 답이요. 그러니까는 자식을 낳아도 옛날에는 내가 그 자식을 낳아서 내가 그 자식에게 올인해가지고 대학 공부시키면 나중에 늙어서 그 자식이 나를 책임졌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자식이 나를 책임질 수 없어. 왜냐면 지들 사회 속에서도 지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 집값도 막 올랐지. 얼마나 지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엄마 아버지까지 갖다 얹어봐.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한 그 딸의 그 고백이 진실이지. 지금 다 먹고 살기가 힘든가 봐요. 이렇게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선택한 게 아닌가.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서강대 장애인 복지를 듣고 있는 우리 서강대 여러분들은 사회복지를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어. 최고의 선택. 아주 잘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잘한 것을 여기 우리 엘림도인복지원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잘한 선택을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이게 지금 들립니까? 여러분이 사회복지를 잘 선택했다는 걸 축하하면서 지금 박수를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중단하지 말고 이제 중단할 것도 없지만 오늘까지 와서 혹시 이번 학기에서 또 중단하지 말고 졸업할 때까지 다음 학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견인의 역할은 자립생활을 도와주기. 자립생활을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자립생활. 그래서 스스로. 근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너는 장애인이니까 계속 이거나 먹어, 이거나 먹어, 이거 먹어. 이거 계속 주기만 하면 이게 짐승이지, 받아먹는 짐승이지, 이게 사람이야? 그 장애인도 인격이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여러분이나 나는 여러분도 장애인이고 그 장애인도 장애인이잖아. 아니요? 여러분은 비장애인이잖아요. 앞에 비자만 들어있지. 여러분도 장애잖아. 비장애인.
이 단어를 참 잘 만들었어 내가 볼 때. 응? 왜냐면 장애인 하면 낙인이 되잖아. 그 똑같은 장애인이지. 근데 너는 하나 한자 더 쓰라 이거예요. 비장애인으로. 이게 그래서 이 정상적인 사람을 우리가 비장애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이 지나갈 때 여보세요 비장애인 이렇게 부르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장애인들이 좀 이렇게 이 힘이 좀 나지. 지들은 멀쩡하고 장애인 하니까 이 장애인 이 단어 자체도 별로 안 좋은 거지. 자, 그래서 자립생활을 우리가 후견인의 역할은 자립생활이다. 그 다음에요. 또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요. 사회통합이에요. 자,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장애가 되니까 자 이게 사회예요. 사회니까 여기 있다가 점점 밀리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자 밀려. 그래서 밀리다가 이게 성장할 때까지 밀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기 동떨어져서 여기서 있네 장애인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혼자 시설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먹고 자고 인생을 여기서 살아 시설에서. 그러면 사회에서는 이미 동떨어져 있는 시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똑같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내가 왜 시설에 처박혀가지고 시설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먹고 잔다고 하면은 이건 사회하고 이미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에게도 탈시설화가 필요하다. 전에는 우리가 장애인을 돕는다 그러면 장애인 시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장애인끼리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장애인 복지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렇게 사니까 사회에서 동떨어진 사람이 됐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동떨어진 우리를 이 시설을 탈피해서 탈시설화. 자, 이 시설을 떠나서 벗어나서 다시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장애인 복지의 목표다 이거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의 목표를 위해서 후견인이 결국은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발달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후견인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통합.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이 노인 복지의 목적도 뭐예요? 노인도 똑같아요. 노인 복지도 여기 노인이 이 안에 있었어. 처음에는 사회 중심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 되니까 사회에서 한쪽으로 몰리네. 자 몰리고 어느 날 보니까 65세가 딱 돼 보니까 이제는 사회에서 동떨어져서 다 그만두고 자기 혼자 여기 나와서 덩그러니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노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도 이 노인을 여기 노인복지 시설에다가 가두고 아니면 사회에서 동떨어져 갖고 있는 이 노인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결국 이 노인을 사회로 다시 불러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늙었지만은 사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를 노인복지도 노인을 사회로 집어넣음으로 통합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회 통합. 자 장애인도 마찬가지. 장애인도 이렇게 해서 시설 속에 있는 이 장애인, 이 사회에서 동떨어져 있는 이 장애인을 사회 속에 집어넣음으로 사회 통합. 그래서 결국은 노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통합이에요. 그죠? 장애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통합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공통점이 있어. 궁극적인 목표가 딱 같아. 사회 통합이야. 사회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사회 통합을 시켜서 장애인 시설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구가 장애인들을 편리하게 만들고 살기 좋게 만들고 장애인들이 사는데 애로사항이 전혀 없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시설 필요 없이 각자 집에서 자기 집에서 불편하면은 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집으로 찾아가서 이렇게도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 이게 사회 통합이지. 또 노인도 마찬가지야. 노인도 그 복지 노인 그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가서 찾아가서 그래서 재가복지가 이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꽃이다 이거예요. 재가복지가.
그래서 재가복지가 장기 요양기관의 꽃인데 이 꽃을 갖다가 우습게 알잖아. 이걸 갖다가 장기 요양 저 사회복지협회에서도 우습게 알아. 그래서 재가복지시설에서는 그 저기 실습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 요양기관 재가복지시설에는 실습이 안 돼요. 모르셨나? 그럼 우리는 왜 되냐? 우린 노인복지시설이거든. 그러니까 장기 요양시설이냐 노인복지시설이냐가 다른 거야. 그래서 장기 요양기관 시설에서는 재가복지에서는 실습이 불가능하다. 가지 마라. 근데 사회복지협회에서는 그렇게 안 만들었지. 근데 대학이 그렇게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의 교수님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그 현장에 와서 보지도 않고 맨날 책만 보고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 힘들지. 집으로 찾아가서 집으로 가서 실습을 하려니 이 요양보호사님께서 장차 사회복지사님을 그냥 막 청소도 시키고 막 빨래도 시키고 막 계단도 막 화장실도 막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실습하러 가지고 그 집 청소해주고 맨날 청소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실습생들이 막 입술이 터지고 막 그냥 막 그래서 뭐 때를 친다고 안 한다고 막 그러니까는 그럼 거기는 가지 마라.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어.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실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여러분의 이 수업을 서강대학 학생들이 같이 함께 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여러분은 주인공으로서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사회통합이 이게 그 후견인의 역할이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능력 장애로 피후견인이 특정한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때 후견인은 일정 기간 동안에 피후견인의 사무처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 이 발달장애인들 가운데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 있죠. 지적으로 만약에 약하거나 아니면 말을 못해서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좀 이렇게 생각이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이 생각이 너무 단조롭다거나 그래서 사회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장애인들은 사무처리를 해야 되잖아. 선택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복지는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건 이런 사무행정적인 문제를 후견인이 그걸 해준다 이거요. 그래서 만약에 자 지적 장애인의 능력이 말이지 이게 안 돼. 그럼 그는 집이라도 있어. 엄마 그 부모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애 이렇게 힘들지 않게 얘를 내 재산을 가지고 얘를 좀 어떻게 누가 좀 키워주세요. 그리고 후견인을 맡겼어. 그런데 후견인이 그 집을 홀랑 다 자기가 잡수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책임을 지고 그 아이의 삶 동안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아이의 삶을 위해서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뭐 은행에다가 저금을 했든지 뭐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고 사무행정 능력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후견인이잖아. 그죠? 만약 부모가 살았다면 괜찮은데 부모가 죽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나도 장애 아이를 지금 갖고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문제요. 죽은 다음에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안 죽고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이가 살 거를 생각하니까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 아이가 장애인적인 그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놈이 또 우리 아이가 자기는 절대로 장애인으로 안 산다니까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 장애인으로 살면 좀 나도 차도 좀 이렇게 혜택도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아이 정신이 훌륭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정신이 훌륭해서 그래. 네가 사는 데까지 살아라. 그래서 지금 장애 등록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어찌 됐든지 이 후견인은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 그 후견인 장애인들의 이 후견인은요, 이 정신이 좋아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사고 방식이 건전해야 돼요. 만약에 너무 없는 사람한테 맡겨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응? 후견인을 너무 없는 가난한 사람한테 맡겼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도 싫은가? 그래서 복지도 모든 것들 막 그냥 막 그렇게 되면요, 막 그 복지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냥 막 이거 해가지고 떼돈 벌려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막 가난해 버리면 이 사회복지사가 이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너무 가난하면요, 자기가 이 사업해가지고 많이 남기려고 막 하니까 막 저 어르신들한테도 막 그냥 저기 싱싱한 배추 사다가 국 끓여줘야 된장국 끓여줘야 되는데 시들시들한 거 그냥 버리는 거 그런 거 주워다가 된장국 끓여주면 이게 거기서 남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 엘림도인복지원에서 실습 프로그램 속에 부자학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후견인의 사무처리를 지원한다. 자, 그래서 후견인은 주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해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지원하고 자기결정을 사무행정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사소통을 지원해서 발달장애인이 결정한 것을 원활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후견인은 마치 변호사처럼 발달장애인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또 자기가 정말 그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생각이 굉장히 건전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깨끗한 이런 사람이 돼야지. 뭐 후견인도 맡기고 하지. 이거 후견인한테 이거 얘거 다 인생 이렇게 막 갖다가 주면은 자기도 어렵지, 생각하기도 싫으네. 거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후견인은 이렇게 좀 정신도 건강을 해야 되고 건전한 정신이 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후견인이란 가정법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에 의해서 의사결정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즉 지적장애. 지적장애는 IQ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애를 70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경계선이잖아요. 70에서 80 사이. 요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IQ가. 그럼 여러분들이 요 경계선이고 그 위에부터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는 뭐예요? 이게 장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경계선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지금 경계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경계선하고 얼만큼 차이냐냐? 별로 차이 안 나.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뭐 여기서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그 평균 IQ가 90이었어. 그러니까는 뭐 거기서 저기 경계선에서 조금 위로 올라온 거지. 그 밑으로 떨어지면 뭐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뭐. 지적 장애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 장애인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봐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적 장애가 있죠. 자폐성 장애도 있잖아요. 그죠? 자폐성 장애는 그냥 자기를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를 폐쇄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치매. 이 치매도요 굉장히 이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병 중에서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 커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